갓 성인이 된 어린이분들께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사회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별 볼 없는 놈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된 놈이라는 현실에 큰 현타를 느끼고 방황을 하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 때부터 반장, 회장 맡아왔던 애들, 잘만한 애들끼리 무리지어서 그 군중에서 왕림했던 애들, 공부 좀 했던 애들, 어디가 상 좀 받았던 애들 등등 청소년 때 비슷한 애들 사이에서 자존감 뿜뿜했던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 지가 뭐라 되는 줄 알고 똑같이 나대다가 인간관계 현타가 심하게 와 우울감에 빠집니다. 내가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꼭 몇 번이고 말해주고 싶은 건 아무리 본인이 본인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어도 부모님, 선생님께 넌 잘 될 거라는 말로 자존감 뿜뿜하며 성장해왔어도 이미 사회생활하고 있는 어른들이 봤을 때 당신은 그냥 애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본인만의 멋있는 가치관으로 멋지게 살아온 놈이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마주하는 인간관계의 실상은 그 사람의 과거를 궁금하기보다는 대부분 그 나이 때가 하는 평균적인 사회적인 이미지로 나 자신과 첫인상을 평가합니다. 사회라는 곳은 오래 산 어른들이 꽉 잡고 있는 곳이기에 그 사람이 어떤 나이에 어떤 집단에 속해 왔는지에 따라 대충 인생 패턴과 행동 목적이 눈에 다 보일 뿐더러 그게 이미 그 사람의 언행과 첫인상에서 다 드러나며 그 예측이 진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웬만해서는 다 맞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성인이 되고 나서 어디 프랜차이즈점에서 알바를 한다고 가정해봅니다. 고등학생들은 당연히 동갑의 애들끼리만 한만 있었으니 처음 만난 친구라도 절대로 나이나 직업을 물어볼 일이 없었지만 사회에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선 나이랑 이름, 직업, 사는 곳부터 물어봅니다. 근데 한꺼번에 네 가지를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고 보통 이름과 나이, 사는 곳, 직업 순으로 물어보는데 여기 상대방이 내 나이를 들었을 때 나의 이미지는 나만의 주관적 가치관, 과거가 아닌 그 나이대가 하는 본인이 속한 집단인 주는 평균적인 이미지로 결정됩니다. 20살이면 대학생이겠구나. 21살이면 군대 가야겠구나. 전공을 물어봤을 때 요리면 힘들었겠어요. 의대면 공부 엄청 잘했겠어요. 외국어면 외국어로 자기소개 해주세요. 예체능이면 돈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연애를 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연애 정령기라는 이미지가 있으니 주변 사람들한테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 연애해본 적 있어? 라는 질문을 받게 되고 대학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대학교는 왜 안 갔어? 라는 질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받게 되며 이름 없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야 할 타이밍이 되면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내 대학 간판이 별 볼 없다라는 것을 모두가 아니 그니 상대방 눈치를 보며 겸손하게 말하게 됩니다. 청소년 때 못 모르고 센 헤어스타일이나 문신을 강하게 노출시킨 사람들 역시 예술을 하시나봐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양아치라는 사회적 인식이 머릿속에 박히는 성향도 매우 강하며 개인 트라우마, 집안 문제, 지병 문제 등등에 관해서 사람들은 절대로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사회적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진짜 눈에 띄는 나의 뭔가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알고 보면 나의 모든 행동은 다 거기서 거기이므로 사람들은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했네. 그래서 단순히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뽐내다가 현타를 세게 맞은 어린이들은 이 나이 때 자존감이 크게 떨어져 철없었던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죽어라 거치기도 하며 사회적 관점이 되어 바라본 내 인스타 피드에 참 별 볼 없는 것이 업로드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피드를 전부 새로 고치기도 합니다. 내가 이랬구나. 좀 나쁜 표현을 빌려 쓰자면 고등학생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본 내 자신의 모습이 족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방황하는 어린이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저 고등학생 때 배우로 성공을 꿈꾸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3년간 연극 동아리에서 배우를 맡으며 나름 고등학교에서 인지도가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해 고대 연극 도대회에서 상도 타고 심사위원분들한테 칭찬도 받으며 나름 배우로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이후 수능보다는 연기 실기에 집중하게 되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대학 진학을 잠깐 미루고 아는 선배 소개로 어떤 극단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는데 이 선배는 늘 이 친구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넌 다른 애들보다 좀 특별한 것 같아. 너 나이 때 이 정도면 연기 되게 잘하는 거야. 여기 극단 출신 선배들 지금 충무로에서 메인 배역 차지하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 여기서 열심히 하면 고등학생들처럼
사람들이 날 알아봐주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친구는 1년 가까이 지나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이 청순한 허드렛 일만 줄곧 하고 기껏해야 단역 몇 번 맡아 무대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후 알고 보니 이 극단은 거의 망해가는 단계라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나이가 어리고 연기 경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꼭 필요했고, 그게 그 친구 본인이었으며,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내긴커녕 시간만 낭비한다는 것을 1년 지난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당연히 사회적 관점으로는 자랑할 만한 게 없으니 주위 친구들과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선 조용히 있게 되며, 자존감 넘쳤던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별 볼 없는 내 모습을 보며 초라함을 느끼고, 진짜 외모가 뛰어난 애들, 돈 많은 애들, 이미 배우 감독 일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의 자녀들 등등 넘을 수 없는 벽이 내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 친구는 저를 포함한 여러 고딩 동창들과 아예 연락이 끊겨 현재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갓 성인이 되어 이런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어른들의 칭찬과 게임에 넘어가 어디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들어가 일하다가 알고 보니 나는 그냥 수모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현타 오는 어른이들, 고등학교 때 잘 나갔다가 사회에서 하루아침에 찐따로 몰락하는 일진 출신 어린이들, 나름 고등대 공부 잘해 이름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 자존감 뿜뿜하다가 세상은 참 날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현타 오는 어린이들, N수에 실패해 친구들보다 100배 낮은 대학에 들어가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그 주위를 걷던 어린이들, 나중에 어떻게 다 되고 누군가가 다 알려주시겠지라는 마인드로 팀플하다가 선배들한테 혼되게 혼난 애들,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이런저런 이수상한테 들이댔다가 애새끼 취급받고 차인 애들, 고등학생 때처럼 입 함부로 늘리면 개드립 쓰다가 소문 나빠진 애들, 쓰레기를 만나 첫 연애가 후회로 가득한 애들, 전문대 고졸 출신인 게 부끄러워 어디 가서 입 밖으로 절대 이야기 안 꺼내는 애들.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게 원래 본인의 사회적 위치입니다. 본인이 살았던 환경에선 그런 잘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 잘 몰랐을 뿐, 세상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게 지극히 정상으로 그들은 결국 그들끼리 유유상종으로 살아가게끔 세상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성인이 되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본인이 잘난 사람들을 보며 내가 이만큼이라도 불편함과 현타를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꾸 회피하지 말고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사실과 현타의 감정을 그대로 직시하고 내면을 바꾸는 과정을 꾸준히 거치라는 것입니다. 한참 자만이 심할 나이에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배워가기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아주 큰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어린이들은 내면의 변화를 거치지 않은 타인이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며, 설령 보인다 하더라도 더 이상 발전이 없어 보여 보이지 않게 순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만하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회적 관점이 되어야 할 나이에도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아 인간관계 기피 대상 1순위가 됩니다. 어느 술자리에 가더라도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 이야기를 꺼내 자꾸 대화 분위기를 나한테 오게끔 하고, 인스타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자신의 무언가를 자꾸 피드에 올려 관심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친구들이 좋은 사람과 인맥을 쌓고 열심히 사회적 진행을 발전시킬 때 늘 과거의 추억만 계속 그리워하며, 이런 모습이 지속되면 얘는 나이를 먹어도 타인에게 애스기를 비춰져 좀 성숙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과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어린이들 주변엔 비슷한 부류의 애들로부터의 좋아요만 가득해지고, 그렇게 유유상종의 법칙은 계속되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만 한 건데 뭐가 잘못됐겠어? 물론 그 나이 때 그 친구들과 함께 좋은 감성을 충만히 느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때로 어른들 눈엔 별거 아닌 내가 어떻게든 이루는 성취를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보다 우위했던 내 모습이 좋으며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놀던 예전의 내 모습이 그립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이런 부분에서 현타를 느낀다면 그 위치에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꼭 인정하고,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올곧은 판단력을 갖고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특목고를 졸업했고 교내 생활하며 상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타인의 눈엔 그냥 어린아이 같다는 평가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내면의 갈등도 많이 겪고 심하게 방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쪽팔리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나 현타가 와도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못났다는 것과 내 이상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꾸준하게 내 자신을 바꾸는 거 말고는 말입니다.
자꾸 주변 친구들한테서만 정보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나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성공 마인드를 내 머릿속에 체화시키는 순간 신기하게도 왜 되는 사람들이 자꾸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안 되는지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뚫릴 뿐더러 어떠한 발전 없는 인간관계를 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내면이 보이는 순간 난 나랑 비슷한 마인드를 지닌 사람들과 같이 지낼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안 맞는 애들이랑 정과 의리로 같이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관계는 내가 바뀌면 바뀌지 못하는 상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로 성공하고 싶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우란 직업은 배우이기 전에 그 어떤 직업보다도 인문학적 소양이 매우 중요한 연예인이라는 직업입니다. 이게 본인 눈엔 그 연기가 다 그 연기고 역시 얼굴 잘생기고 예쁜 놈이 성공하는구나라고 여길 수 있지만 실은 오래 살고 책 많이 읽은 PD 감독들, 대중들은 얘가 얼마나 잘 캐릭터를 이해했고 전체적인 맥락에 맞게 대본 얼마만큼 잘 숙지했는지 얼마나 감독과 각본의 의도를 잘 파악했는지 또 얼마나 매력있고 깊이있게 연기하는지 그 내면이 한눈에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제 친구처럼 이런저런 곳에서 단순히 내가 속한 집단의 아웃풋만 바라보고 연기 경력을 많이 쌓아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자신에게 맞는 역할과 이미지가 무엇인지 사회에서 나는 어떤 배우로 남고 싶은지 넓은 시야에서 나오는 객관적인 내 모습을 끊임없이 탐구해본 결과와 자신의 사회적 매력을 카메라 앞에서 잘 드러내야만 사람들이 당신의 연기를 좋아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영화 감독을 꿈꿔왔고 주변 연극 영화학과 친구들을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안 된 놈들은 책 한 권도 읽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 이미지에 맞는 영상 프로필만 여러 회에서 잔뜩 돌리며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시간 낭비만 되풀이하고 헛된 꿈만 꾼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친구들 하나둘씩 결혼할 때쯤 되면 가진 게 하나 없어 직업적 철학과 밀린 배우자 경쟁력을 한꺼번에 안게 되며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사업과 연기를 병행하면서 배우를 준비해볼 걸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왜 그땐 이런 생각을 못했지? 이렇듯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이렇게 넓은데 자만을 오로지 한 길만 바라보고 진로를 짜는 순간 돌아오는 건 낭패가 된다. 드디어 당신에게 당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그 어떠한 선택의 길에도 후회하지 않고 내면의 변화를 거쳐 원하는 결과와 높은 자존감을 만들어낼 줄 아는 순간이 진정 어른으로 성장하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